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 그런 영상을 찍었어요. 부업으로 월급보다 더 버는 테크트리를 PD님께서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테크트리 중에서 초기에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사업자 없이 먼저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를 냈을 때 제가 스마트 스토어 다음에 꼭 여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바로 쿠팡입니다. 저는 지금 봤을 때 우선순위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이 순서대로 저는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만큼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은 절대 버려선 안 되는 마켓 중에 하나고, 사업자가 예를 들어 너는 앞으로 평생 지금 두 가지밖에 못해라고 하면 그 두 개를 꼭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쓰기 전에 쿠팡에도 수동으로 상품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요걸 한번 하셔야 프로그램 사용할 때, 세팅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쿠팡이 네. 그렇게 악덕하다고 이런 말들이 많던데 이런 말 들어가면 쿠팡에서 신고하려나? 아 그래요? 그래도 쿠팡 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물품 주문이 취소돼도 막 쿠팡에서는 뭐 반품 처리로 한다 뭐. 맞아요. 막 심지어 송장 안 들어간 거 취소 바로 해줄 때도 있고, 막 송장 넣으면 반품으로 자동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만 해야 하는 곳. 왜? 잘 팔려서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인터뷰에서도 그 장 대표님이었나? 해준 얘기가 와닿는데, 네이버는 이것저것 하려고 들어가지만 쿠팡은 오직 살려고 들어간다. 이게 정말 크다 보니까 쿠팡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쿠팡 화면을 보고 상품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수동이 지금은 심지어 장점도 있어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엔 프로그램으로 홀더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 올림머리 고정도구를 해볼게요. 사실 제가 여성용품에 좀 약한데 남자다 보니, 상남자다 보니까 막 그 속옷 도매 이런 것 약하거든요. 무슨 여성 이런 용어를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도 팔아야 되니까 올림머리라는 게 이런 게 올림머리인가 봐요. 이런 게 다 올림머리겠죠. 이미지가 이러니까. 와, 그래서 저 이런 상품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뭔가 이렇게 고정이 되나? 저도 모르지만 대충 상세 페이지 내용만 알면 사실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얘는 싸잖아요. 이렇게 가격 싼 것들은 대충 해도 팔려요. 이거 게다가 몇 번 쓰고 이런 거 싼 것들은 여자들이 아마 쓰고 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수 사고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잘 팔릴 것 같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 같고 올림머리 고정핀입니다. 좋아요. 얘를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카탈로그 매칭하기인데 여기서 꼭 조심하셔야 될 게 직접 등록할게요를 하셔야 돼요. 매칭할 상품 찾기는 여기에다가 기존 제품을 내가 똑같이 팔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전에 보시면 막 이런, 지금 스마트 스토어도 비슷하긴 한데 이런 교육들도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가 잘 팔면 똑같은 도매 사이트 찾아가지고 너가 좀 더 싸게 그냥 팔아. 그럼 당장은 몇 개 팔릴 수 있지만 서로 싸움도 나고 결국은 끝까지 가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싫어서 사실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는 거라서 이 카탈로그 상품 매칭은 절대 하지 마시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우린 최저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찾아서 붙는 거는 다 남이 팔고 있는 거 똑같이 내가 그냥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가격이 더 싸면 내 걸로 팔리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이런 개념이라서 이거는 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네이버의 그 가격 비교 기능 같은 거에 넣는 거랑 비슷한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나 이 시스템이 더 네이버보다 잘 돼 있어요. 아마존을 따라하다 보니까 더 치열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게 잘 팔리면 누군가 와서 붙기도 해요. 그건 이제 뒤에 얘기 드리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상표 등록이고, 상표 등록은 셀프로도 할 수 있으니까 제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민군 상표 등록 이렇게 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상품 매칭은 하지 않는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직접 등록할게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입력을 할 건데, 노출 상품명이에요. 말 그대로 소비자에게 보이는 상품명이죠. 상품명과 뒤에서 보여드릴 키워드는 쿠팡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쿠팡에서는 상품명과 키워드 항목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이 상품명이 제일 중요해요. 보시면 일단 키워드를 좀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썼던 거 그냥 똑같이 써볼게요. 다른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이버 광고 쓰셔도 돼요.
올림머리 헤어 집게핀. 집게핀은 위쪽인 것 같고, 올림머리 집게핀, 올림머리 끈은 아니고, 헤어 집게핀도 아니고, 가발, 올림머리 비핀, 올림머리 헤어핀, 비녀 같기도 하네. 올림머리 비녀로. 똥머리 집게핀. 와, 똥머리 집게핀 좋다. 똥머리 키워드 좋은 거 있네요. 똥머리 집게핀. 아. 그리고 그냥 집게핀, 여자 헤어핀, 올림머리 유핀. 유핀? 이거 유핀인가? 유 모양으로 되나? 이게 유핀인가? 이건 여성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올림머리 헤어 집게핀, 여성 올림머리 핀, 한복 올림머리도 가능하겠죠? 집게 핀 대형, 이 정도 10개 정도 뽑아볼게요. 혼주 올림머리 밴드, 헤어 비녀, 빅 집게 핀, 혼주 머리 스타일, 이런 거는 제품과는 좀 연관이 없고, 이 정도 뽑으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 키워드들로 한번 해볼 거고요. 보자, 올림머리 그 정도고, 저는 일단 상품명 제일 앞에 제 브랜드를 넣을 겁니다. 이게 앞서 말한 카탈로그 매칭하기랑 비슷해요. 제 상품명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은 물론 안 될 수 있지만 미래에는 누군가 내 제품에 붙었을 때 이거를 좀 쳐낼 수 있는 게, 이 제품은 민군이란 브랜드의 제품이고 얘가 지금 내 거에 따라왔는데 이 상표는 내가 가지고 있어, 이런 주장을 통해서 나중에는 따라붙는 셀러들을 조금 쳐낼 수 있는 요소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제 브랜드를 넣어둘 거고, 나아가서는 상표 등록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실 영상 따라 해보시면 상표 등록도 1시간도 안 걸리니까, 조금 앞으로 내가 셀링을 계속 할 거면 미리 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민군하고 저는 키워드 중에서 아까 똥머리 집게핀이 좀 와닿았으니까 한번 뽑아둘게요. 메모장에다가 뽑아놓고 똥머리 관련해서도 한번 볼게요. 똥머리 핀, 똥머리 밴드, 똥머리띠, 똥머리 모자, 똥머리 스틱밴드, 똥머리 단곡, 똥머리 끈. 오늘 영상에 똥 얘기가 이렇게 오케이, 똥머리 핀으로 가겠습니다. 민군 똥머리 핀으로 저는 일단 쫙 갈 거고요. 혹시 똥머리 핀이 뭐 상표권 있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똥머리는 뭐 상식적으로도 사실 내줘서는 혹시 모르니까 PD님이 물어보셨으니까 애매할 때 한번 써보는 거죠. 똥머리를 상표를 내줬다면 너무 별로. 오! 미용실업. 저건 상품이 아니고 미용실 할 때, 그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나와 있다는 게 참, 상표의 세상은. 근데 미용실 상호가 똥머리면은 많이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똥머리 핀으로 할 거고요. 민군 똥머리 핀으로 할 거고, 다른 거 쓸 게 있었나? 당고머리. PD님 당고머리 뭔지 아십니까? 당구머리. 당고머리. 당고요? 아니요. 저도 몰라서 지금 한번 이럴 때는 네이버 검색해 보면 되니까. 당고머리가 저 상세 페이지에 봤던 그건지. 이런 게 당고머리인가 봐요. 그럼 맞는 건데? 맞구나. 똥머리의 우아한 버전. 당고머리. 그러면 당고머리도 쳐보는 거죠. 이제 똥 얘기 그만하고 당고머리로. 올림머리 끈, 당고머리 끈, 당고머리 핀. 당고머리 끈. 좋습니다. 이 정도 넣을 거예요. 저는 나머지 키워드에 넣을 거고. 당고가 뭔지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키워드 많네요. 당고머리. 이렇게 갈 거고요. 밑에 이제 등록 상품명이라고 판매자 관리용인데, 이거는 나오시는 대로 나중에 판매자가 나의 구별을 위해 쓰는 거라서 저희는 어차피 자체 상품 코드로 쓸 거라 이거는 그냥 냅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 한 세트니까 색깔만 검정색 보라인 거니까 수량이 하나 맞죠? 수량 보고 2개 한 세트네요. 좋네요. 이런 거 넣어줘야지. 2개 1세트 이렇게 넣어줄 거고, 카테고리 올림머리 머리끈, 여기서
이때도 카테고리도 사실 쿠팡에서 한번 보면 좋은데 볼게요. 사실 올림머리핀. 근데 쿠팡은 자동 카테고리라고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수동 등록할 때는 자동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쿠팡 같은 경우 큰 의미는 없는데 제품마다도 달라요. 얘는 헤어 액세서리. 얘 대부분 헤어 액세서리네. 몇 가지 한번 보고. 헤어 액세서리 쪽. 요게 그리고 소비자가 보는 카테고리와 여기서 입력하는 게 다르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우리는 끝까지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까지만, 소비자들은 여기까지만 나왔던 거죠. 저는 여성 머리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명이 색상이 두 개 있었으니까 옵션명은 하나고요. 저희 색상이었으니까 검정색과 보라색, 검정색, 보라색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가격인데요. 가격이 실제로 시스템에 200원이니까 얼마에 팔까요? 200원이니까 저는 900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정가는 한 1,900원 할 거고 판매가는 900원 남아야 되니까요. 네, 판매가는 900원인데 정상가를 입력하는 이유도 보통은 그냥 할인돼서 보이잖아요. 그냥 1,900원짜리를 900원에 판다랑 900원짜리를 900원에 판다. 소비자에게 와닿는 게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정상가를 좀 높은 가격 해놓고 삭선이라고 끄이거든요. 꼭 요거는 넣어주시길, 그냥 판매가보다만 높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할인율도 보이게 돼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요. 네. 그러면 수수료는 저 정상가에서 책정이 돼요? 판매가에서 책정이 돼요? 좋습니다. 이제 G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마켓들은 정상가에서 심지어 정상이 되고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가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제가 그냥 부담 없이 올리라고 한 거죠. 이거 그냥 99,000원 막 90만 원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할인도 좀 터무니없으면 또 이해 못하니까 적당하게 넣으시길 추천드리고, 수동으로 할 때 장점은 다른 툴들은 뭐 되는 것도 있는데 이 재고 수량이 약간 팁이 있어요. 재고 수량을 보시면은 0부터 99999까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재고 수량을 예를 들어 한 5개로 넣잖아요. 그러면 등록했을 때 하나 팁이 생겨요. 제품명 오른쪽에 품절 임박이라는 빨간 글자가 뜹니다. 왠지 들어갔는데 품절 임박이에요. 사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빨리 팔고 싶어. 그럼 재고 그냥 하나하나에 품절 임박 남은 수량 하나 이렇게 뜨면은 막 빨리 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위탁셀러들의 전략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러면은 900원짜리 5개밖에 못 파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다. 품절 임박 한 개로 뜨지만 이게 대량 구매가 안 일어나니까 그냥 9999 이렇게 하는 셀러도 있고 초반에는 그냥 소량으로 해서, 그래서 아이템별로 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단가가 뭐 10만 원 넘는 것들은 재고 수량을 차라리 하나씩 대부분 하나씩 사니까 팔릴 때마다 그냥 다시 한번 변경하면 되지. 요 전략으로 하는 셀러도 있습니다. 비싼 거는 좀 수량을 적게 해서 맞습니다. 품절 임박이라는 그게 참 소비자에게 어필이 되니까 빨간 글씨로 딱 뜨니까 저는 그럼 이걸 하나씩으로 해볼게요. 하나씩으로 하고, 그리고 판매자 자동 가격 조정인데 이게 아까 말한 카탈로그 매칭이 생겼을 때예요. 누가 내 제품에 붙어서 나보다 싸게 팔 때, 야, 우리 쿠팡에서 너를 대신해서 너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막 자동으로 내려줄게. 올려주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내려줄게 해요. 남이 800원에 팔아. 너 그러면 700원에도 해줄게,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끕니다. 제 판매 전략에. 어떤 셀러분들은 그냥 비율을 정해서 꼭 켜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 가격은 항상 정해진 마진을 가져가는 스타일이라 이거를 끕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쿠팡에서 물건 살 때 막 터무니없는 가격에 저렴하게 물건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런 기능 때문에 그렇죠. 서로 막 경쟁 붙고 이게 켜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켜져 있을 때도 있고 자동으로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판매자 상품 코드가 아까 위에서 봤죠. 등록 상품명을 대체한 우리가 제품 구별 코드다 보니까 동일하게 얘로 넣어주고 모델 번호는 필요 없으니까 안 넣을 거고요. 이렇게만 넣어주고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옵션이 완료된 거고, 여기서 포인트는 말 그대로 재고 수량 팁인 것 같아요. 이걸로 진짜 품절 임박을 활용하셔도
꽤 괜찮다. 그건 효과 크겠네요. 근데 부지런해야겠네요. 재고를 맞습니다. 계속 채워내줘야 되니까. 그걸 약간 자동화하는 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딘가 있을 텐데 그걸 저는 근데 그 전략을 잘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은 이제 제일 중요한 또 이미지 중에 하나죠. 이미지는 늘 말하지만 남들과 다르게, 그리고 이 제품만으로 먹고 살 거면 굉장히 눈에 띄게 자극적으로 추가 이미지도 9개 꽉 채우는 게 좋은데, 대량일 때는 최소 하나를 남들과 다르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지를 보면요, 저는 무료 프로그램인 픽픽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좀 남들이 안 쓸만한 거 이미지 봤으니까 요거를 그냥 쓰는 것도, 이거 2개 준다고 의미해서 이걸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제로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볼게요. 근데 사람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를 원했어요? 예. 진짜요? 그럼 안 되는데. 네, 픽픽으로 딱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픽픽 사용법을 조금 설명드리면, 뭐 지우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 지우면 안 되지만 지금 뭐 이런 거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뭐 지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바로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볼게요. 이번엔 그냥 바탕화면에 해보겠습니다. JPG로 리스트 목록 이미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느냐? 아니죠. 크기도 고정 안 해서 제가 늘 하는 천천 저장해가지고 딱 저장해서 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픽픽 사용법은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기능이 꽤 많아가지고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포인트는 남들과 다르면 좋고, 만약에 이거에 집중할 거면 굉장히 눈에 띄게 뭐 이게 올린 머리끈이니까 되게 뭐 예쁜 여성 얼굴에다가 딱 있는 거, 이런 것들 눈에 띄는 것들로 준비를 하겠죠. 저는 이번에는 얘로 딱 가져와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얘기 드렸다시피 하나 집중할 거면 추가 이미지 다 채우는 게 좋고요. 대량에서는 사실 하나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은 저는 따로 수정을 안 하니까 있는 그대로 이 부분을 그냥 컨트롤 C 복사를 해가지고 쿠팡에서 HTML 작성, 이미지 업로드 에디터 작성, HTML 작성이 있는데 이 소스는 HTML이다 보니까 HTML 작성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누를게요. 누르시면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따로 만지는 게 없이 등록이 되죠. 그리고 상품 주요 정보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상품명에 들어간 브랜드를 한번 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민군 또는 자체 제작, 직접 입력 민군 예로 할 거고요. 제조사도 민군협력사, 저는 이런 식으로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만 구성된 제품, 인증 정보는 인증 신고 대상 아님 해주시면 되고요. 병행 수입인데, 병행 수입은 실제로 내가 막 수입하는 것들에 해당되는 거니까 저희가 막 수입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도매 사이트가 국내에 있고 배송을 해주다 보니까 병행 수입 아님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 제품은 당연히 미성년자도 구매가 가능하겠죠. 다이소에 가서 어린애들도 많이 살 테니까, 요즘 애기들도 화장을 하니까 미성년자 구매 가능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인당 최대 구매 수량은 당연히 설정 안 함으로 해야 최대한 많이 사겠죠. 그리고 판매 기간도 특히나 뭐 기간을 제한하는 게 아니니까 설정 안 함이고요. 부가세 부분인데, 부가세는 과세랑 면세가 있어요. 과세는 이제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과세인 거고, 면세는 뭐 여성용품이라던가 이제 식품 이런 것들이 면세인데, 도매 사이트 제품들은 대부분 과세라고 보면 됩니다. 먹는 것들, 뭐 여성용품 요거 빼고는 다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검색어가 중요하죠. 검색어에서 아까 뽑았던 거 나오죠? 최대 지금 저희가 13개 뽑았으니까 얘를 다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쉽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키워드를 심지어 지금 저는 보여드리려고 좀 짧게 뽑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만 해도 단고머리, 똥머리, 헤어핀 이렇게 다양하게 검색해가지고 계속 뽑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최대 20개까지 되잖아요. 20개까지 넣으면 넣을수록 당연히 매출이 오르거든요. 이 검색어와 상품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쿠팡에서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해요. 그럼 20개를 다 채우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쵸. 어떻게든 집어짜서 20개를 채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검색 필터. 검정색, 보라색. 여기 같은 경우 쿠팡에서도 카테고리마다 우리 마치 스마트 스토어의 속성처럼
특별한 특성이 있으면 좀 넣어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안 넣어도 큰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노출이 더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구매할 때 소비자가 옆에서 필터로 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여성 머리끈 중에서 특히나 뭐 O형이라던가 뭐 X자형 이런 걸 원해라고 할 때 사용되는 건데 머리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출시 계절 굳이 넣을 만한 게 사용 대상 없는 것 같아요. 네,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량도 뭐 하나하나 넣는다고 하면 전체를 빼고 필요한 것만 넣으면 되니까 머리끈 종류, 잡화장식 모양, 머리핀 형태 이 정도 사용. 저 같은 경우는 수량만 하나하나 넣을 거고 사용 대상 전체. 이제 여기서 뭔가 사람들이 필터를 걸 만한 거 내가 살 때 수량 말고는 그 머리끈 종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머리끈 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이런 거는 사실 여성분들이 잘할 것 같은데 머리끈 종류, 핀 보시면은 곱창 밴드 아니고 일반이죠. 일반 스프링형, 포인트 액세서리형. 일반 아니면 포인트 액세서리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씩 넣어볼게요. 머리망은 아니고 둘 다 해당되다 보니까 저는 양쪽에서 하나씩 걸리라고 일반이랑 포인트 액세서리형을 나눠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냥 기타 제어를 합니다. 그냥 그리고 전체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를 클릭해요. 나머지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 상세 페이지 다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만 해도 등록에 무방합니다. 그리고 출고지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등록된 출고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제주 도서상관도 가능으로 해주면 됩니다. 거의 모든 도매 사이트가 도서상관 배송이 되다 보니까 가능으로 해주시면 되고 배송 방법은 당연히 일반 배송이죠. 그리고 택배사는 그냥 제일 많이 쓰는 저는 대한통을 많이 체크를 하고요. 묶음 배송 부분인데 묶음 배송 같은 경우 이거 늘 말하는 것도 이것도 셀러분들마다 성향이 달라요. 나는 도매 사이트를 여기 뭐 아니면 도매국을 하면 공급사가 여러 개니까 소비자가 이거 샀을 때 난 배송비를 2개 내야 되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으로 할래. 이렇게 해라. 이렇게 시키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사실 가능 쪽에 하는 편이거든요. A라는 사이트, B라는 사이트에 각각 제가 3,000원씩 내서 3,000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은 제 제품의 노출도가 올라가고 내 제품 하단에 이 제품과 같이 묶음 배송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추천이 되기도 해요. 저는 이거를 그냥 마케팅비로 생각해서 항상 가능으로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나는 10원 한 장 손해보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불가능으로 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얘는 저렴하니까 유료 배송 꼭 해주셔야겠죠. 조건부로 할게요. 조건부. 그래서 기본 배송비 3,000원으로 하는데 되게 많이 샀을 때는 무료 배송이야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걸 그러면 한 50만원? 90만원 해볼게요. 90만원 90만원 이상 사면 무료 해줘도 충분히 남으니까 이렇게 할 거고 출고 소요일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게 몇 개 나왔죠. 상품명, 그 다음에 검색어, 키워드, 그 다음에 출고 소요일 이 세 가지가 쿠팡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제가 바꾸면서 테스트 해봤더니 확실히 출고 소요일이 짧을수록 구매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저는 묶음 배송하고 비슷한 게 실제로 가구 같은 거는 일일 배송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일로 좀 합니다. 이제 소비자에게는 물론 문자나 전화로 안내를 드리지만 일일로 했을 때 확실히 노출이라던가 전화리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일일로 하고 저는 등록을 합니다. 이것도 나는 이게 너무 싫으니까 당일 출고 안 되게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날짜를 바꾸셔도 되는데 잘 팔려면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당일 출고 하시려면 당일 출고 체크해가지고 도매 사이트에 맞춰서 저 같은 경우 한 2시로 해둘게요. 이것도 요 당일 출고가 지금은 아마 프로그램을 통해서 등록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수동 등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구매 수량이라던가 당일 출고는 수동 등록에서만 할 수 있는 혜택이니까 꼭 활용하셔서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품 교환지는 당연히 제 주소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반품 배송비 편도니까 3,000원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쿠팡 등록이 끝난 거예요.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영상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 얘기 드린 것들을 수동으로 하면서 한번 감을 잡고 제 영상 보시면 이제 다음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합쳐서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끝나면 판매 요청을 누르면 실제로 제품 등록이 성공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쿠팡 수동 등록을 한번 얘기 드렸고 다음번에 또 프로그램이라던가 다른 걸 통해서 또 한번
좋은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